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전 결혼 전에는 꾸미는 게 관심이 많았고 조건 좋은 대기업에 다니면서 여러 남자들의 구애를 받았던 나름 자부심 있던 또래의 미혼 싱글이었습니다. 집안도 좋은 편이었지만 전 외모에 자신이 있어서 옷이나 메이크업, 가방 등에 힘을 주는 스타일이었어요. 자연스레 그런 걸 선호하는 남자들과 애프터를 가지고 만났고요. 저 역시 남자들의 키나 얼굴 같은 외모를 많이 본 게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겉보다 속이 중요하니 얼마나 제게 잘하는지를 봤어요. 그 중에서도 제게 가장 정성을 들이고 매일같이 찾아와 저만을 지극하게 사랑해주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때에는 누구나 그렇듯이 행복했고 맞벌이를 하면서도 주말에는 멋진 곳에 드라이브를 떠났고 휴가 때면 여행을 다니며 재미있게 살았습니다. 둘 다 아이 생각은 없었기에 딩크족까진 아니어도 이렇게 늘상 자유롭고 누리며 살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날이 오기 전까진요. 우연한 교통사고로 응급실을 찾았다가 제가 난소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게 됐고 위중한 병은 아니었지만 계속 복용하는 약을 먹어야 한다는 주치의의 말을 듣고 우울해졌지만 그래도 불임이 아닌 게 어디냐 싶어서 친정과 시댁의 배려로 보양식과 한약을 먹으며 몸 관리를 해나갔습니다. 양가에서는 손주를 보고 싶다는 욕심에 아마도 그러셨던 걸로 기억해요. 그때만 해도 남편은 제게 물심양면으로 정말 잘해주었습니다. 제가 세상의 전부인 양 하나부터 10까지 저에게 집중했었죠. 전 그게 사랑이라고 확신하고 그를 믿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호르몬의 문제인지 살이 찌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남편은 그런 제 모습에 불만이 생겼는지 다이어트를 하라면서 필라테스나 요가, 헬스장 회원권을 등록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퇴근하고 나서 운동할 체력도 되지 않았고 강제로 운동을 종용하는 남편의 태도가 영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하긴 결혼하고 나서 10kg 가까이 불어난 제 몸이 저도 썩 내키지 않았어도 그렇게 배우자한테 대놓고 책망을 한다는 게 기분이 몹시 나쁘더군요. 예를 들면 넌 거울 보면 살 빼고 싶다는 생각 안 드니? 다른 여자들은 매일 체중계 올라가서 체크하던데 회사에서 뭐라고 안 그래? 전 그 말 한마디에 자존심이 확 무너져서 욕실에서 샤워를 하면서 펑펑 울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같이 식사를 하거나 간식을 먹을 때는 제가 먹는 양을 노골적으로 반으로 덜어낸다든지 아예 제 건 못 먹게 한다든지 사람 속을 뒤집는 짓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진짜 뭐 하자는 건지 한번 덤비라는 건가? 별 생각이 다 드는데 차마 대놓고 사내 못 사내 큰 소리를 내면서 싸울 순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더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직장에서 너무 바빠서 점심을 거르고 온 날 집에서 피자와 치킨을 시켜 먹는 것을 보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너 정신이 있는 거니? 네 몸을 봐. 그게 입속으로 들어가나? 정신 못 차리네. 이 아파트 랭킹 1위야. 순전히 체중으로. 전 그 말에 화가 나서 음식을 남편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아무리 부부 사이라도 할 말이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와이프한테 그게 할 말이야? 그러자 남편은 머리 끝까지 화가 났는지 제 뺨을 세게 치더군요. 돼지 같은 년. 앞뒤 못 가리고 어디서 지랄이야? 배고프면 자빠져 자. 처먹지 말고. 와, 어떻게 이런 말을 짓거릴 수 있을까요? 그래도 아직은 한 입을 덮고 사는 부부인데 이젠 사과도 하지 않더군요. 처음 몇 번은 말실수했다면서 미안하다고 했는데 마치 제가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당연하게 취급을 하더군요. 저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게 할 말인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습니다. 외모가 아무리 중요해도 그렇지 이건 애정이 식은 걸 떠나서 인격 모독 수준이었습니다. 일단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소송이 가능한지 상담을 해봤습니다. 비록 단 한 번이었지만 폭행이 있었고 언어폭력도 해당된다면서 앞으로의 행동과 모든 태도를 예의주시하라면서 증거를 모아야 한다며 이런저런 팁을 주셨습니다.
전 뺨 맞은 부위를 병원에 가서 상해 진단서를 떼고 진로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어렵게 남편 핸드폰의 비번을 알아내어 야동을 비롯한 음란 채팅 사이트에 접속해 파트너를 구하고 오프라인에서 만나고 다니는 결정적 증거를 잡았어요. 그렇게 제 몸뚱이를 두고 구박을 했던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이런 증거들은 물론 남편 모르게 하나씩 준비했습니다. 제가 IT 계열에서 일한다는 게 이럴 때 얼마나 깨알 같은 도움이 되는지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폰에 도청 앱을 깔아두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대단한 효력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쓸만했습니다. 남편의 승용차에 블랙박스 칩을 꺼내 제 노트북에 복사해 두었고요. 하루는 그 내용을 보는데 누가 볼까 무섭지도 않은지 업소 여자와 차 안에서 별짓을 다 했더군요. 그것도 한 번도 아닌 아주 수차례 말입니다. 그런 증거들을 모으면서 전 그제서야 남편에게 애정이 단 한 방울도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사람이 저에게 무심하게 대하고 모욕감을 주던 것도 참을만 했는데 그건 제가 그에 대한 정이 남아있을 때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증거를 모으는데도 그렇게 화가 나지도 않고 모욕감이 들지도 않더군요. 그런 제 변화에 솔직히 저조차도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혼에 불리하지 않게 밥이나 청소, 기본적인 살림은 남편이 없을 때 도우미를 불러서라도 깔끔하고 맛있게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서재의 CCTV와 보이스 레코더를 설치해서 때때로 확인하는 것도 잊지 않았죠. 집에 방이 3개였는데 안방과 서재, 손님방 하나가 있었습니다. 시댁 어른들이나 친구들이 놀러와서 잘 수 있도록 침대가 있었는데 퇴근 후 들어와 보니 정리를 싹 해놓은 그 방이 어지럽혀져 있더군요. 안방은 트윈베드라 어차피 각 방을 쓰는 것처럼 침대가 2개라 남편이 쓰는 적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누군가와 같이 썼겠죠. 그 방이라고 제가 무심히 놔둘 사람은 아니죠. 미리 다 장치를 해두었으니 폰으로 연동하여 확인해 보았습니다. 낯선 여자와 집에 와서 즐기고 있는 것을 제 2눈으로 똑똑히 확인을 했죠. 제가 사람을 잘못 본 건지 안목이 그 정도밖에 안 돼서 이런 사람을 고른 건지 모르겠지만 전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부부간에 대화는커녕 이게 뭘까 싶어서요. 전 남편 몰래 가까운 명상센터에 가서 요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정신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했으니까요. 레깅스 같은 옷이 아니라 편한 복장으로 명상 위주의 요가를 하는 거라 부담도 없었고 시에서 운영하는 거라 비용도 저렴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배고파도 천천히 식사를 했고 샐러드바에 자주 가서 밥 대신 한 끼를 대신했습니다. 제 몸을 위한 다이어트를 하기 시작한 거죠. 남편과 소송을 하기 위한 증거 수집은 이미 차고도 넘쳤습니다. 그래서인지 운동에도 식단에도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렇게 소송을 준비하는 동안 체중은 아주 조금씩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란 작자는 그걸 눈치채고 다시 살살 저를 구슬리기 시작했습니다. 돈 잘 벌지, 집안 좋아서 유산 다 물려받을 건데 잠시 살 좀 쪘다고 저런 여자를 버리긴 아까웠나 봅니다. 하지만 이미 더러운 속내와 지저분한 관계들을 제가 다 봤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전 준비했던 대로 이혼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혼하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의 얼굴이 아직도 떠오르네요. 이런 일을 당할 줄은 몰랐다는 듯 아주 놀라서 절 설득하려고 다가서는데 정말 소름 끼쳤거든요. 뭘 하려고 하든 이미 그러기엔 늦었다고 말해줬습니다. 저희 쪽 변호사의 체계적인 소송 준비에 남편의 멘탈은 바사삭 무너져 내렸고 결국 전 승소했습니다. 뭐 당연한 결과지만 말이죠. 위자료도 제법 받았고 제 무너진 자존심은 조금이나마 회복되었습니다. 선거 공판에 출석할 당시에 제 몸무게는 결혼 직전의 체중과 엇비슷해졌어요. 전 이혼뿐만 아니라 남편의 지저분한 관계들도 지속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직장 사람에게 영상을 캡처한 것을 보내기도 했고 시댁에도 물론 알렸고요. 뭐 경로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남편의 이런 지저분한 관계들이 다 직장에 알려지게 되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그렇게 해고를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자 제가 더 아쉬웠는지 저희 친정까지 와서 무릎을 꿇고 빌고 울고 거기에 시부모님까지 끌고 와서 진상을 한번 제대로 부리더군요.
저희 부모님이 나가서 아주 쓰레기 치우듯 후련하게 밀어내버리셨지만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은 자신의 부모님에게 끌려가다시피 사라졌습니다. 정말 그 뒷모습을 보는데 어찌나 속이 후련하던죠. 소송이 마무리되고 그 후에 저를 인간으로 존중해주는 좋은 남자를 만나서 연애도 하고 있습니다. 거지 같은 인간과 만났다고 해서 연애까지 다 포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서요. 이 남자는 제 외모에 대해서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덤덤한 남자입니다. 그래서 선택했습니다. 물론 전 남편에 비해 조건은 훨씬 더 좋았고요. 같이 야심한 밤에 치킨과 맥주를 곁들이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곤 하는데 그 시간들이 참 즐겁습니다. 연애하는데 이거면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난소 문제는 현재는 약을 끊어도 될 정도로 호전이 되었고 자연 임신까지 바라볼 정도로 좋아졌네요. 이래저래 감사한 일이 많은 요즘입니다. 전 앞으로 제 자신을 사랑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인간과 보냈던 시간 동안 낮아졌던 자존감을 완벽히 회복하려고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였습니다. 다락방 주인에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응원해주세요.